네, 안녕하십니까. 심영주 박사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뜸했었죠? 네, 옛날 노래가 생각나네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한동안 뜸했었지.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준비한 시리즈는 앵무새 수의학 강독입니다. 강독이라 하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죠. 뭐 어떤 강의라기보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준비를 해봤고,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앵무새 기르시는 분 중에. 네, 요 책이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요 책을 가지고 한 1년, 길게 걸리면 한 2년까지도 걸릴 것 같은데, 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1년 안에 끝내보는 걸로 하고, 앵무새의 의학, 사실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앵무새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네, 그 당시엔 제가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앵무새 수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의학 쪽에서도 앵무새 의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가 앵무새를 이미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공은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제 창업 멤버였지만, 창립 멤버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자문 정도 역할에 머물고 있지요. 네, 브리더스 퀄리티 운영 주체는 생태경영연구원 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영강, 일종의 이제 인트로덕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어떤 중요한 계기는 국내에 퍼져 있는 카더라 통신이에요.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 서적을 출간을 했는데, 앵무새와 관련한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 수준의 앵무새 전문 의학 서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책이 있는데도 뭐 상추를 먹이면 배탈이 난다, 이거는 30년 전에 제가 꼬맹이일 때도 나오던 얘기인데 요즘도 그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최신 앵무새의 의학과 관련되는 지식들을 일반적인 사육자, 특히 이제 여기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전업 브리더나 부업 브리더, 이른바 인공장식 전문가나 그런 것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앵무새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로 이 강의 이제 강독이라고 제가 칭했는데, 강독에서는 아주 깊은 수준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너무 깊은 수준을 다루면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보다가 다 그냥 나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가볍게 앵무새 의학에 대해서, 앵무새 수의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앞으로 한 1년 이상에 걸쳐서 저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뭐 강독인데 학습 목표까지 나와. 좀 이제 그 치열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 강독 이제 채널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그냥 일반적인 국내 앵무새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수십 곳 정도의 채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과 분명히 어떤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해 봤습니다. 학습 목표는 앵무새 인공증식을 하는 사업자나 브리더 또는 앵무새 전문가를 지망하는 분들이 앵무새 수의학의 어떤 학습 목적, 그 다음에 방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번 강의에서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앵무새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도록 하고, 이게 이제 이번 강의에서의 학습 목표고, 중장기적으로 이 전체 강의에서의 학습 목표가 더 중요했죠. 그거는 앵무새에 대한 이해, 특히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앵무새를 길러낸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앵무새 수의학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4개의 챕터, 큰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종과 사육 방법을 다루고, 2부에서는 임상 기초 지식에 대해서 다루고, 3부는 수술, 이제 연부조직 및 정형외과 수술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이제 임상적 증후군들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수의학을 전공한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채널의 목표 자체가 수의사를 교육하는 데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사육자 또는 전업 사육자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8장의 경우는 마취와 진통, 9장은 진단적 영상, 그다음에 10장은 연부 조직 수술, 11장은 이제 정형외과 및 분리수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생략하거나 또는 아주 가볍게 이러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도까지만 다루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다루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서적 자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적은 1996년도에 1판이 나왔고 2005년에 2판이 나온 상태에서 아직 3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판부터 2판까지 나올 때 한 1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저는 한 2015년 정도 되면 3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3판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고 나온다는 얘기도 아직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앵무새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저명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앵무새 수의학 전문 서적이고 이건 실제로 이제 앵무새를 교육하는 기관, 즉 그 수의학과에서 수의사용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학부 과정에서 공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졸업한 이후에 수의사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 학습하는 목적으로 이 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브리더스 퀄리티를 통해서만 판매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 자체는 2014년도에 2005년도에 출간된 2판을 근간으로 해서 번역 출간한 바 있습니다. 네, 제 소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브라질 상파울루 경영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 쪽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뭐 이제 경제학을 하기도 했었고 경제학 석사하기도 했고 더 그 전에는 이제 포르투갈어 그다음에 브라질학을 공부하게 됐죠. 좀 약간 저는 그 학습의 경로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죠. 네. 특수언어, 그다음에 경제학, 경영학, 그다음에 이제는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고. 뭐 다양한 기관의 앵무새 관련되는 연구를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립생태원 사이테스 쉘터에 앵무와 관련되는 사육시설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생태경영연구원을 설립했고 뭐 앵무새 브리더로서 30년 이상 활동해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이런저런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번역 출간하거나 또는 저술한 서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책은 지금 현재는 절판되었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브리더스 퀄리티에서 간단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더스 퀄리티는 2004년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설립했던 브리딩 센터 소형 및 중형 앵무새를 전문으로 한 브리딩 센터 오마이버드에서 연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브리더스 퀄리티는 임직원이 총 5명이고 자문수의사 1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는 앵무새 브리딩 센터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귀농하신 분이나 청년 창업농 또는 후계농 선정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브리딩 목적의 종축을 수입하거나 또는 기자재를 수입 개발하고 생산 납품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제 그 연구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건 이제 모회사이죠. 이건 이제 브리더스 퀄리티는 저희의 브랜드명이고 실제 회사의 명칭은 생태경영연구원인데 그런 연구 용역들은 이제 생태경영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앵무새 전문 서적을 발간하였고 다양한 앵무새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조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추얼이라든지 좀 더 환경 그리고 생태, 동물 행동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다양한 선진적 동물원들의 자문 그리고 전시개체 공급 관련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전방위적으로 그 조류와 관련하여서 특히 열대조류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요 강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정식을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 분들 이제 이른바 프로페셔널이거든요. 다 이제 프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중급 수준의 강의입니다. 결코 초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졸에서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시고 수년 이상 앵무새를 키워온 분들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테크닉을 제외한 대부분을 학습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 동영상을 이해하고 따라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소개드린 앵무새 수의학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가볍게 읽고 오셔야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것이고 학습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과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과제를 이행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과제를 전부 다 이행해서 그 증빙까지 제거하셨다 그러면 이제 귀농 컨설팅을 브레스 퀄리티 실제로 진행할 때 소정의 금액을 할인해 드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드립니다. 자, 이것 이외에 참고 서적으로는 현재 이제 출간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다 이제 국문 서적입니다. 앵무새 인공정식 가이드, 그리고 앵무새 유전학, 깃털다리 난시된 앵무새, 앵무새 심리와 행동 같은 서적들을 함께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영어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토니 실바, 세계적인 에비컬처리스트죠. 이제 저하고도 인연이 깊은 분인데 그분께서 한 3, 4년 전에 출간한 시타컬처에 대해서 함께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앵무새를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 걸로 저는 최소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선험자 또는 선배로서의 그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국내에 최근 수년 전부터 앵무새의 질병이나 건강과 관련한 이런저런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들이 실제 그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호도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르고 있는 동물들이 고통을 받거나 불행해지거나 또는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진짜 전문가가 쓴 진짜 전문 자료만을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카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걸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전문가,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단순히 앵무새와 관련한 자료, 정보, 서적, 논문 이외에도 동물학 또는 동물 행동학, 그리고 조류학, 수의학, 생태학, 축산학 등 앵무새의 사육, 앵무새의 인공증식, 앵무새의 그 어떤 자체와 관련되는 유관 학문 체계를 넓게 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앵무새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매우 제한적인데, 그런만 하고서 난 다 했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앵무새를 둘러싼 앵무새학이라고 한다면 그 앵무새학의 근간이 되는 수많은 학문 체계들을 넓게 깊게 보시는 것이 앵무새를 이해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가장 최신 자료는 사실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피어 리뷰, 이중 맹검법으로 동료들의 어떤 검증을 거친 권위 있는 논문의 최근의 어떤 정보와 관련한 가장 확실한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는 이제 항상 권유드리고 싶은 것이 현지의 원서식지를 답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앵무새는 세장에 살고 있고 씨앗을 먹고, 아닙니다. 네, 씨앗을 먹는 앵무새가 물론 존재하지만 씨앗 이외의 다른 것들도 먹을 수 있고, 씨앗만을 먹는 앵무새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라 비틀어진 씨앗을 먹는 앵무새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원서식지를 이해하고 그 원서식지의 환경, 생태, 식생,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기르는 앵무새를 좀 더 행복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 번식가라면 번식의 성과도 좋을 것입니다. 앵무새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의 위협만 없었다면 원서식지에서 매우 잘 살아가는 종입니다. 대부분들이, 거의 90% 이상의 종들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강한 그 2세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욕망을 펼칠 수 있는 무대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욕망을 펼칠 수 있는, 성적 욕망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새끼를 못 낳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제 브리더스 퀄리티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뭐 일단 국내 그다음에 국내에서 없다면 가능하다면 해외의 학회나 세미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뭐 영어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참고로 브리더스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주요 학회나 세미나의 컨텐츠들을 한국어로 정리하여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이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다면 축산기사나 동물간호사, 동물보건사라고 이름이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이제 다양한 반려동물 학과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그 전문학교 수준의 반려동물 학과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반려동물 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그다음에 반려동물 학과 내에서는 특히 앵무새와 관련해서는 거의 다루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앵무새를 기르기 위해서 반려동물 학과에 진학한다. 만약에 진학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보다면 4년제 국공립대학, 이제 4년제인데 4년제 국공립대학에 이를테면 동물학이나 축산학 또는 심지어 심리학과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일을 할 때 그리고 심지어 앵무새와 관련되는 일을 할 때 물론 이제 심리학은 직접적인 번식과는 연관이 좀 약하지만 뭐 동물 매개 치료라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가능합니다. 네, 브리더스 퀄리티에서 그런 정보 그다음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낼 수도 물론 있을 거고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공부의 어떤 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과제 간단하게 뭐 꼭 이걸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 과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동영상을 뭐 시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과제는 앵무새 수의학을 공부하는 이유와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기술해 보십시오. 서술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공부하는지,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것이 사랑앵무이건 모란앵무이건 뭐 대형 메커우이건 관계없이 동물 앵무새를 길러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질병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를 한번 평가, 비평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다, 어떠한 것이 잘 되었다. 라는 식으로 병원에 갔는데 뭐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병원에 가는 시기가 늦어졌다 등등등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결국은 죽었고 결국은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와 같이. 마지막으로 어려운 작업일 수 있는데 앵무새의 건강, 질병 또는 치료와 관련되는 영문 논문을 하나 찾으십시오. 어차피 국문 논문이 없거든요. 네. 영문 논문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영문 논문을 하나 찾아서 읽으시고 그 내용을 A4지 한 페이지 이내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마지막과 아주 터프하죠. 네. 우리에게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주 잘 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구글 스칼라, 죄송합니다. 구글 트랜스레이트, 구글 번역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지엽적이고 고도의 전문적인 글들은 번역이 잘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영문을 이해하는 데에 능력상의 제약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모든 과제는 앞으로 동일합니다. 글자 크기는 10이고 줄 간격은 160이고 양쪽 맞춤이고 기타 설정은 디폴트 값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글 파일이건 아니면 아리아 한글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이건 관계없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어도 제가 볼 수가 없네요. 부가적인 질문들은 여러분들 이 과제를 하시면서 밑에 적어서 나중에 이제 상담을 진행하실 때 보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저희는 종과 자연사 1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 자체는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내용은 방대하긴 하지만 뭐 구조가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한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나뉠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다음엔 저희가 1장 종과 자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